안녕하세요. 수필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8번째 작품 고재종의 세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힘겨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희망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힘겨운 농촌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의 세한이라는 설 전후의 혹독한 추위를 의미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 안에서는 마을회관이나 비닐하우스, 까마까치가 얼어 죽는 아침과 같은 소재들 통해서 피폐한 농촌 현실을,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청솔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 여기서 기우듬에 간다라고 하는 건 기울어져 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농촌의 현실이 피폐해져 가고 있지만 청솔은 여전히 꼿꼿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라고 하는 이 이연에서는 과거에 화려했던 농촌의 모습과 함께 그런 농촌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 청솔이 현실은 피폐해져 가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여기서 대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농촌에 닥친 시련을 의미하는 시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창을 거두는 대바람, 농촌에 시련이 닥칠 때마다 청솔이 한바탕 노엽게 운다라는 걸 통해서 농촌의 현실에 공감하는 청솔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는 감정이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솔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이어서 노엽게 운다, 노엽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런 감정을 부여한 것은 이 시를 쓴 시적 화자 역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노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청솔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움고 넘는 이장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 이장이라고 하는 분은 마을을 뭔가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장이 술만 취하면 이런 농촌의 피폐한 현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 괴로움이 청솔도 역시 똑같이 느끼는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끝난 궁벽. 그러나 거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여기서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쇠락해진 농촌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하는 시어를 사용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전까지는 농촌의 피폐한 현실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노여움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청솔과 함께 희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의 희망의 모습은 비닐하우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삭바람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푸른 숨결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그러니까 이 청솔이라고 하는 것이 삭바람이라고 하는 농촌의 현실을 역시 의미하는 시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서러움을 잘 걸러내고, 즉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 아까는 노여워하는 모습이 앞쪽에 있었었죠. 이 노여워하는 모습에서 서러움을 걸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청솔의 태도도 변화하고 사람들도 희망을 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숨결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마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력에선 꼭수선잎이 타오른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요. 희망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거 없는 희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화자가 지금 추구하는 농촌의 회복을 바라는 이 희망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꼭두선이빛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의 빛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밝은 희망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역접의 접속을 통해서 시상에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부분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핵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솔은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견디는 자세를 상징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우리가 첫 번째 시연에서 마을회관의 쇠락한 모습과 함께 청솔이 그곳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청솔이 꿋꿋이 견디는 자세를 상징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인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 마지막에 꼭 투선이 빛을 기다리는 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었고요. 대바람과 삭바람은 농촌에 불어올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촌의 피폐한 현실, 농촌에 닥치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명령의 어미를 통해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명령의 어미가 마지막 부분에 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선생님이 아까 2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2연 부분에서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향지까지 깨우던 회관옆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농촌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대비되는 농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의인법을 사용하여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의인법이 사용된 소재는 청솔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이입도 있었고 또 청솔이 의연한 모습 을 통해서 의인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화자와 대상,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당연히 청솔을 말하는 것이겠죠. 청솔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친근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혹은 이 시에서는 청솔이 농촌의 피폐한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밑에 표현상 특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다음 작품으로 우리는 만나도록 할게요.